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GV 진행을 맡은 찬실 있는 복도 많지 만든 김초입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부끄럽네요. 얼마나 재밌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제가 오늘 지금부터 모실 분들은 제가 평소에도 되게 너무 잘 아는 제 영화 조감독이자 배우분도 계시고, 또 제 조감독에 또 앞으로 개봉하게 될 영화의 또 여자 주인공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이신 강승호 배우님,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왕팬 됐거든요. 그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영화 만들어주신 오정민 감독님도 계십니다. 자리로 모셔볼게요. 네. 오늘이 개봉 1주차 첫 주말 지부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지부인지 진짜 독립영화 감독한테는 이번 주만큼 정말 중요한 주가 없거든요. 오늘 보시고 이 GV가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 N차 관람 부탁드리면서, 여기 모신 감독님부터 해서 개봉 소감과 그리고 배우분들 소감, 개봉 소감과 간단한 맡은 역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보면 좋을 추석맞이 오락영화, 그리고 베테랑2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장성일 감독 오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개봉관을 많이 잡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매일 이제 주식하듯이 이제 통합전산만 들어가서 몇 분 보시는지 보고 있는데요. 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가족의 손녀사위 제호 역을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동네 주민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화를 제일 많이 보는 이 관에서 관객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화 역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조자에 여러분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즐거운 시간, 즐거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진 역할을 맡은 강승호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이 극장을 과거에 자주 왔었던 극장의 팬 중 한 명이었는데, 이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GV 진행을 그냥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자처를 해서 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두 개 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랑 영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처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건데, 제가 이 영화는 작년 KBS 독립영화상이라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거기서 우연찮게 심사를 하게 됐는데, 초대된 많은 영화들 중에 이 영화가 만듦새가 가장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사실 독립영화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연출, 연기, 촬영, 심지어 미술, 사운드까지 다 고루고루 만듦새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영화의 매료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이제 여성 서사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독립영화의 다양성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면서 자칫 이 영화가 이제 제목이 장손이지 않습니까? 뭔가 후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을 내린 끝에 그래도 이 영화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영화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이 물론 저 같은 여자가 봤을 때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님, 오정민 감독님께서 이
카메라나 연기자들이나 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려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영화를 굳이 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물컵에 담긴 어떤 사라져가는 혹은 잊혀져가는 역사라는 게 있다면 이게 스포이드가 이제 가족이라는 스포이드가 있으면 그거를 한 방울 덜어내서 하선지에다가 이렇게 탁 뿌리면 그것이 확 번져나가는 모양새를 제가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야기를 창작할 때 미시적인 서사에서 거시적인 서사로 만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성을 통해서만 그것이 발현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칫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넘어갈 때 감독의 의도나 더 나아가서는 야심 같은 것들이 영화보다 앞서면 그것이 오히려 미시적인 것보다 훨씬 못하거나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저는 할 엄두 자체를 내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봤을 때 굉장히 보셨죠? 감독의 뚝심이나 야심이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나 한국정쟁,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요즘 세대의 그 자아실현의 어려움까지 다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내가는 방식이나 카메라가 인물을 담아내는 방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려 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가 자칫 이런 걸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걸 느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한 가족의 그 미시적인 걸 거시적으로 다룰 때 감독으로서 가장 우려됐고 조심하고 지키자고 했던 태도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고민들을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생각이 잠기는데,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하는 도중에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오늘 저희 프로듀서님이랑 촬영 감독님 오셨거든요. 인사 먼저 한번 하고 가고 싶어서 저희 정정원 프로듀서님이라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승현 촬영 감독님도 오셨는데, 와, 이건 영화 포기하기 진짜 어렵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영화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에 이렇게 계절을 많이 담아낸 영화를 이렇게, 피디님이에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촬영 너무 좋았어요. 네. 촬영 감독님 훌륭하십니다. 촬영에 많은 찬사를 받는데, 물론 이승현 촬영 감독님의 실력도 있지만은 그거를 완성해낼 수 있었던 어떤 미술팀과 제작팀과 연출팀의 어떤 백업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제 좀 고민을 거쳤으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만 해도 고민은 그 사람. 처음은 개인의 미시사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더 보편적인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거시사로 확장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 또한 수많은 고전들 혹은 그 고전을 닮아가고 싶은 어떤 일부 영화들이 그것이 실력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역겨울 수 있거든요. 욕망만 보이고 양화만 보이고 그것이 성숙하지 않다라는 시선이 들었을 때 되게 얄팍해지는데, 저 또한 그런 고민에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었고, 그러면 저는 역사적으로 재현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능하다면 시대에 휩쓸려온 인물들에게 남은 어떤 상흔이나 트라우마들, 그 징후들을 보여주는 선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과연 보도연맹 사건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걸 제가 역사적으로 재현한다면 굉장히 나쁜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진행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는데 방구석에 앉아서 수다를 잘 떠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저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그리고 봤을 때 가장 마음이 갔고 눈에 띄는 역할이 성진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그 차이민영 감독님 영화나 막 재질이 대만 뉴웨이브 재질이더라고요, 얼굴이. 옆에 계신 강승호 배우님. 그러니까 너무 연기도 너무 좋고 저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배우들은 많이 봤지만 눈빛이 이렇게 불온한 느낌의 배우를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진이라는 역할을 맡은 강승호 배우님은 영화가 막 시작될 때는 감독님께서 클로즈업 같은 것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배우의 눈빛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기차 안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내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후반부까지 이 배우의 눈빛을 봤을 때 제가 너무 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진짜 단 한 번도 없는데 여기 제호 역할 맡아주신 이분이 제 찬신의 복도만 제 조감독님이시거든요. 이분 배우 전화번호를 받아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꼭 같이 작품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뻐꾸기를 날렸었고요. 그렇게 생각, 진짜 대만 뉴웨이브 재질 느끼시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제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영화에서 사실 연출적으로 가장 이렇게 오정민 감독의 앞으로 작품을 하게 되면 특징 아닌 재능? 그런 거라고 그게 꼽는다면 배우들의 연기 동선인 것 같거든요. 감독한테는 배우들의 연기 동선이라는 디렉션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컷들을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정민 감독님은 보면 물론 초반부에 비해서 후반부가 훨씬 더 컷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면 롱테이크 안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프레임 인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컷 하나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한테 참 궁금한 게 특히나 강승호 배우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독립영화 장편 영화 데뷔는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주인공 역할로. 그전에는 저도 곧 연극을 보게 됐던데 대학로에서 거의 날리는 보석 같은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정민 감독님이랑 작업했을 때 그 연기 동선 같은 것들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이 연극이랑 어떻게 큰 차이를 보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동선 연기 이런 거 뭐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컷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각자가 조마조마하게 자기가 이 대사 끝나고 이걸 하고 이게 다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연극하고 다르게 영화는 너무 세밀한 거여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또 연기를 놓칠 수도 있고 연결 걱정하느라고 연기가 딱딱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동선 연극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거 너무 좋았던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배우님들이 대부분 연극을 경험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베테랑 분들이 계시니까 그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감독님이랑 동선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맡겼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사실 제가 동선을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감독님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하는 대로만 했었는데 되게 그냥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편집실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는 저랑 연출자의 특성상 편집 단계에서 뭔가를 창작하지는 않거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정리하고 혹시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만 있을 뿐 편집 때 그렇게 사실 바뀔 여지가 많지도 않잖아요. 커버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ABC로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리 그리고 리듬을 찾는 것들이 편집에서는 큰 과제였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컷 안에서 배우들의 등퇴장이 있거나 아니면 닫혀져 있던 문의 공간이 다시 열리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그런 컷들이 꽤 많은데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선호하거나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불필요한 컷이 없어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컷 안에서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프레임 내 화면과 외화면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면을 되게 깊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욕망 그리고 10명의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컷을 나누기 시작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한된 컷 속에서 이 배우들과 이 가족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는 이 공간이 너무나 익숙하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빠지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정말 이 가족의 진실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감독님이 그냥 다 잘하셔서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자랑은 아닌데 은근히 잘하는 어려움이 없었군요. 저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사실 선배님들이나 배우분들이 연극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네, 생각하는 동선을 네.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더욱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어떡하지 고민하는 순간 배우분들이 이미 익숙한 곳으로 찾아주셔서 오히려 동선을 제가 큰 그림만 먼저 드리고 배우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림만 드리면 배우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찍거나 연극을 한 번도 안 해본 배우분들한테 그러면 동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모여 계시는 분들이 다 연극 배우분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환경 잡아가지고 그렇게 영화 찍고 싶다. 진짜. 저도 컷이 막 쓸데없이 많은 건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김시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로 경북 구미 출신이에요? 태어난 곳은 대구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 태어나서 한 2살? 제 기억이 없을 때 구미로 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하고는 운명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시나리오 있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지역이 드러나진 않지만 경상북도 구미 김씨. 성산읍 맞아 구미 김씨. 구미 김씨가 진짜 있어요, 감독님? 실제로는 없습니다. 여기 구미 김씨 3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김시은 배우님이 구미에서 2살 때 잠깐 살았다니까 이거 2살 때부터 쭉 살았어요. 얼마나 운명입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김시은 배우님의 대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자 신경 쓰였던 게 공장은 오빠랑 내가 신경 쓸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업을 물려받으려면 장소는 어쨌든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가업을 물려받으려면 김시은 배우님이 물려받아야지. 극중 이름이 잠깐 갑자기 미화가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건데 오빠랑 내가 신경 쓸게 하니까 물론 그 집안 분위기상
그 억압된 분위기에서 가장 최선의 말은 이 말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 같으면 그냥 오빠는 앞으로 내만 돕고 내가 다 할 기다. 두고 내가 다 팔 기다. 이게 저한테는 맞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대사에 대한 어떤 불만은 당연히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셨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영화가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담고 있잖아요. 여름에는 제사 지내고 가을에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겨울에는 49제 지내고 봄이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봄 담당인 것 같거든요. 그 딱 할머니 장례식에 아니 그 49제에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근데 딱 미화 장면으로 갔을 때 완전 개나리잖아요. 막 이불 포대기도 막 그러니까 이불 포대기는 분홍색인가 근데 전부 다 온통 방이 노란색이거든요. 거기에 안고 있는 아기까지 또 이름이 늘봄. 근데 그래도 아들이더라고요 얼굴이. 딸이에요. 난 딸이 같이 생겼죠.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결국은 외가 쪽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이 또 아들인가 하는 게 그 부분이 자기 여자로서 뭔가 깝깝하더라고요. 그 시인의 질문 다시 정리하면 가업 오빠랑 내랑 신경 쓰 이 대사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고 늘봄이를 낳았잖아요. 그 낳는 거 말고 낳지 않으면 이 영화에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미화라는 역할이 네 그거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감독님은 왜 오빠랑 내가 물론 감독님 마음이죠. 근데 저는 두부공장은 미화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또 질문은 처음 받아봐서 근데 저도 이제 미화 서사를 생각을 하고 또 감독님이랑도 많이 그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고 했었을 때 미화가 계속 쭉 성인이 되면서부터 두부공장에 언제 일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히스토리를 써봤었는데 미화도 처음에는 서울을 갔다가 뭔가 이제 취직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미래에 좀 좌절을 맛보고 다시 공장으로 이제 가족이 있는 공장에 내려와서 공장 일을 좀 도우면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향에 있던 알고 지냈던 오빠랑 이제 사귀고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저랑 결혼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나? 두부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로 막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재호가 제 남편인 재호 오빠가 두부공장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남편도 이 두부공장에서 그런 좀 꿈을 키우고 그런 거를 이제 서로 부부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 남편을 제외시키고 생각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못했을 것 같다. 네, 네. 당연히 일심동체처럼 그리고 우리 가족 운명 공동체로 생각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네가 하는 거고 네, 네가 그렇죠. 하는 게 내가 하는 네. 더군다나 또 임신을 했으니까 두부공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재호밖에 없으니까 재호가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옆에서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동생한테 얘기해도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오빠랑 내가 알아서 할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더라 우리가 바람대로 우리가 그거를 맡아서 하더라도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 않았어요. 저의 편견을 깨주는 답변이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가족 중심적인 환경에서 자라오지 못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사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나 제스처가 진실에 가깝고
장손이란 영화에서 모든 대사는 주장과 진술일 뿐 그 어느 진실도 저는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화가 성진에게 이제 칭찬을 하잖아요. 영화 찍은 거 너무 잘 됐다. 이전에는 무시하다가 칭찬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칭찬하는 타이밍이 왜 하필 재산 다툼하는 그 시기이며 동생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몰래 슬쩍 자신 굉장히 착한 척, 동생을 위하는 척, 공장은 너가 신경 안 써도 내가 신경 쓸 테니 너는 너희 일에 집중해라고 마치 어머니가 여름에 말했듯 그런 착한 척인 말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너는 절대 이걸 넘봐서는 안 돼. 이거 공장은 재호와 나의 것이야 라는 말을 그런 진실을 숨기고 있는 되게 칼날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기적인 말, 그 성진 또한 그걸 알아차려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부모님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외피를 가지지만 서로 굉장히 이기적인 말들이 오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대사가 어떤 것을 꽂히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 말을 안 해준다고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저한테 그 말이 어쨌든 좋았는데 걸렸던 거예요. 찌끄덕. 근데 역시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의 여자를 조금만 다르게 그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건 제 바람이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강태우 배우한테 마지막 질문하고 관객분들한테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거를 꺼내주도록 연출해주는 감독이 되게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강태우 배우는 퓨어 귀여움이 있는 애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이러면서 태어났을지도 모를 정도로 귀염성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장손에서 그 귀여움을 알아본 오정민 감독이 그 배우의 귀여움을 10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태우 배우는 이 영화에서 너무 귀엽게 잘 그려져서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가만히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 영화에서 많은 대사를 할 때보다. 근데 사실 가만히 있는 연기가 제일 어려워요. 대사가 있으면 뭐라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저는 걷는 연기랑 남 대사하고 있을 때 옆에 가만히 있는 연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귀염성이 발휘되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그때 진짜 뜨거운 물이 아니었겠죠. 아니었죠. 네, 뜨거운 물은 아니었어요. 귀엽다고 그 귀여움에 오래 볼 수 있어요. 배우는 귀염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귀엽지가 않으면 질려. 근데 귀여우면 계속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강태우 배우의 귀염성의 원천은 뭔지. 제 귀여움의 원천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처음에 이 대본 받았었을 때 제가 만났던 모든 사위들을 생각했었어요. 그 집안에 봤었던 사위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뭐 말이 많거나 어쨌든 피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할 때도 설정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대가족 사이에 껴있고 또 묵묵하게 일을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걷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또 롱테이크가 많다 보니까 계속 제가 보면은 출연이 되어 있는 장면들이 항상 많았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중을 할 때는 그냥 제 재호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연기할 때는 초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네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원래 뭐 뜨거운 물 말씀하셨었는데 원래 배우들이 이렇게 콘티 북 이렇게 촬영할 때 받으면은 자기 분량 이렇게 먼저 보거든요. 이제 어떤 좋은 단독이 있나 타이트가 뭐가 있나 제 타이트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콘티 보게 그래서 이걸 좀 잘 어떻게 해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연출부에서는 조금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조금 더 온도감이 있는 연기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지점에 한 70, 60도의 어떤 저는 안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을 부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랬던 것 같고 날씨도 워낙 더웠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이게 테이크가 몇 번 못 가는 바지 때문에 몇 번 못 가는 거라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태호 배우님에 관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캐스팅할 때 저는 임꺽정을 닮은 사람을 찍고 싶었어요. 육체미가 있고 하지만 너무 귀여워서 그 마치 유사 아들처럼 살고 있는 성진의 어떤 대리자 그리고 마치 큰 고모부를 닮은 것 같은 어떤 뉘앙스. 그래서 강태호 배우의 전 이미지 때문에 처음에 만나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촬영을 진행하면서 생각해보면 저 강태호 배우에게 어떤 디렉션을 따로 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앙상블에 있어서 정말 태호 배우와 시은 배우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다. 진짜 보고 네, 그 역할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돋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두 사람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된다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존재해서 진실성을 획득하겠다는 태도가 보이니까 그게 또 캐릭터와 또 연관이 되고 그래서 참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두 배우님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찬식 때 시간은 너무 없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단역분들이 너무 튀는 거예요. 그게 튀면 안 되거든요. 나는 그럼요. 연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이러는데 근데 저는 정말 예의를 갖추고 싶었는데 시간은 없는데 도저히 말로 해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장시키셨잖아요. 어떻게 퇴장을 시켰죠? 여기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분들은 나가셨어요. 아니 제가 진짜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씬에서 살렸습니다. 그 씬은 도저히 답이 없어서 죄송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걸 합을 못 맞추겠더라고 시간이 없는데. 네, 현명한 선택이신 거라고 생각하고 못 그래서- 고칠 바에야 그냥 맞습니다. 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수많은 영화에서도 주연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꼭 이상하게 단역 배우분들이 뭔가 이상한 어떤 걸 보여주면 그 영화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런 없어서. 면에서 네, 네 맞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고만 떠들고 질문을 객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주신 그 앞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좋고 예쁜 질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손을 번쩍 무서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생각과 질문 각각 한 가지씩 길지 않게 할게요. 진행자의 질문과 김시훈 배우 감독을 듣고 나니까 더 확고해진 게 해숙, 태극, 미화, 성진 이 두 개에 걸친 남매 간에 약간 정치 이런 알력이 조금 확대하는 정치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질문은 제가 대구 방언 원어민이어서 관람에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면서 촬영도 대구나 경북 어디겠지 했는데 경남이어서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게 의도신지 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전통 마을이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서 스테이를 하는 공간으로 쓰거나 벽화가 많거나 이렇게 삶의 때가 묻어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찾아나가다가 고령에서 또 공간을 발견하고 고령 인근이 합천에서 큰 집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실 한옥이 되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장손이라는 영화는 10명의 대가족이 집안에서 움직이고 그것을 풀샷으로 찍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천의 집이 구해지면서 합천으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에서 모든 공간을 섭외를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여기 앞에 계시고 개인적으로 그 어린 시절에 지방을 쓰고 이렇게 춤을 읽으면서 감독제 제자를 지냈던 어린 시절 보내가지고 되게 공감되면서 봤는데 영화를 찍다 보면 되게 의도하는 장면도 있을 테고 의도치 않은 장면도 있을 텐데 그 초반에 파리 한 마리가 되게 거칠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뭐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뭐 빼고 뒤집어서 죽고 하니까 긴장한 것 같은데 그 장면하고 또 의도적으로 찍었던 장면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장례식 장면인데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그분들이 2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건강한 텐데 그런 걸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장례식 장면이 되게 기억이 많이 있는데 그 장례식 장면에서 그 있던 삼각 고인의 무고를 빕니다. 그 글자에서 시업이 빼고 이렇게 촬영하려고 좀 의도적인 장면 같이 보였는데 그걸 연상하기 예쁘게 만드신 그런 의도이신 건지. 네. 그 공간이 파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작팀이 파리 잡느라 진짜 고생했던 미술팀이랑 고생했다는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또 파리가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 공간이 이제 워낙 자연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벌레들이 항상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례식 장면은 그 공간이 집에 제사를 지낼 때 아주 풍성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도 다르게 되게 허름하고 준비가 안 돼서 급하게 섭외된 것 같은 원래 준비했다면 더 좋은 데로 갔을 텐데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급하게 온 것 같은 허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장례식장 갔을 때 원래 저렇게 된 본인 원고 빕니다가 그 위에 덧방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되게 보기 싫어서 떼달라고 떼고 새로 붙였더니 떼니까 저렇게 시옷 비읍이 빠져있던 그런 글씨가 문구가 있었고 사실 미술팀이 그거 채워 넣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채워 넣지 말고 저렇게 허름한 공간을 그냥 쓰자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안경 낀 쓰신 여자분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봐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었고요. 이 영화를 볼 때 처음에는 이제 가족의 개개인의 이야기가 풀어지는 그런 인물 중심적인 서사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가족 구조와 그 역할이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진행이 되는 영화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이 연기하실 때 어떤 성진이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가족 구조 안에 장손이라는 역할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하는 거는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연기를 하실 때 그 지점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는 이 영화가 마지막에 성진 다음 세대의 이야기는 이제 저희 관객의 몫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성진 그리고 어떤 장손이라는 특색이 있는 어떤 역할을 구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임하려고 했던 것은 이 가족들을 모두 바라보는 가장 중간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들을 눈에 담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제가 봐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표정이 이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제가 어떻게 해야지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상대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었나? 감독님. 배우분들한테 다 여쭤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듣고 있다가 잠깐 까먹었어요. 아, 다음 세대. 아, 네. 이 영화를 만들 때 저는 이 집안의 진실을 목도한 성진이 그러면 그 진실에 너무 눈부셔서 당황하고 어떻게 될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에서 끝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연출자라서 가족은 그럼 진실을 봤으니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이래야 합니다 라는 어떤 대답을 관객에게 들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제가 고민했던 흔적들을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은 관객들에게 맡겨야 할지 두 가지 선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가족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나 아젠다는 정치인들이나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말한다면 사실 그건 굉장히 오만이고 거짓말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관객분들의 각자의 몫이고 제가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각자의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나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저기 막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만 얘기하면, 저는 성진이가 나중에 그 엔딩 무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아준 통장을 받아들 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햇빛이 강렬하게 이렇게 내리쬐는데 얼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런 아이러니가 없었으면 되게 이 영화를 볼 때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장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끝에 아이러니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 계신 분 질문.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저는 영화에서 되게 조명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밥은 먹고 아침밥 먹고 가라고 했는데 그 딸이 아빠 지금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야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대사가 조금 의심장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우리 세대는 이제 끝났어, 지금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야 라는 뜻처럼 또 보였거든요. 특히나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결말부에 햇빛이 오는 장면이랑 앞에 있는 이제 약간 새벽인지 저녁인지 모를 장면, 그리고 그 밤인데 달빛이 비친 장면까지 보면은 조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 혹시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연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 씬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지금 질문자의 대답을 제가 좀 사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빛을 되게 잘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10컷만 찍겠다라고 PD님과 상의를 했고, 촬영 감독님과도 우리는 새벽 혹은 모든 매직아워 그리고 정확한 시간대에 빛의 각도까지 우린 계산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공들여서 찍자라는 설계를 이제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어쨌거나 이제는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들이라면 빛 또한 움직이는 장면들을 영화 속에서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 질문 2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저기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미소 짓고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제 옆자리에 남편이
3대 독자여서 사실은 추석 전에 남편을 참교육하고자 연락을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더 많이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어가지고 다른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화 속에 물론 대사가 모두 진실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일상에서 되게 많이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대사 많아서 관객분들이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애드립이고 어떤 게 이제 실제 개인 경험에서 나온 대사도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고요. 그 마지막쯤에 성진이 고모에게 그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보통 카네이션은 부모님한테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고모와 고모부를 부모님처럼 생각했다고 하지만 막상 고모가 꼬달래기가 있는 것도 모르는 아이러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가족이란 게 그런 이름 안에서 서로 간섭은 진짜 중요한 건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정의하고 만드셨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 남편분이 3대 독자를 하시니 집안으로부터 받아본 비자금은 없는지 한번 그 제가 아까 했던 말을 조금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대사가 다 거짓이라는 건 아니고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진과 고모의 관계라는 것은 성진 또한 이제 큰 고모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미안함과 그런 부채감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 병원에 몇 번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기 싫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 화재가 난 이후에 처음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자꾸 변명만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물이 다 착한 척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전 그런 지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분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어떡하지? 저 그때 남자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분도 하고 싶었지만 옆에 지인분하고 같이 앉아 있어서 네, 맞죠? 모르시는 분이요? 죄송해요. 조금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두부가 되게 궁금해요. 왜 두부인가 되게 궁금했고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추측컨대 저기 포스터에도 써있지만 이제 뭉치면 살벌하고 흩어지면 살만하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두부가 이렇게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입자도 되게 거칠고 점에 그냥 이 가족을 담는 소재인가 싶은 생각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시면서 대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진실을 담고 있진 않다. 조금 표면적으로 겉도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가족들한테 두부를 먹이고 싶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두부가 갖고 있는 게 뭔지, 혹시 두부에 담고 싶었던 힘이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뭐 제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주셔도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두부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일단 집안의 생산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집안의 가족 구성원은 소멸할지언정 바뀔지언정 두부 공장은 영속해서 이 집안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 왜 하필 두부냐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시아적인 한국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되거든요. 두부를 불리고 두부를 갈고 끓이고 그리고 물이 나온 다음에 간수를 쳐서 굳히고 비지를 빼내고 그래서 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소량의 두부만이 나와요. 근데 그런 아주 다 빠져나가고 소량의 두부만 남는 것이 우리나라 유교 가부장제 대한민국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가족이 두부가 그리고 또 너무 쉽게 부서지고 너무 쉽게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그 고소했던 향이 아주 썩은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또 가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부로 설정했습니다. 3시 50분이 됐습니다.
3시 50분까지 진행해달라고 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일단 그거는 감독님하고 이제 차차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마지막으로 이 첫 주에 그 다음 개봉 간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마지막 인사 의미 있는 인사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되게 질문들이 많으셔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질문을 못하신 분들은 또 저희는 GVA를 또 하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독립영화에서 또 활동을 좀 이렇게 한 편이긴 한데 이렇게 참 개봉하기까지 너무 힘든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어요. 근데 이렇게 개봉을 하고 정말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독립영화 치고 그래서 참 잘 영화가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아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질문하지 못하셨던 관객분들한테 그 오정민 감독한테 DM으로 보내서 꼭 질문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음 영화가 나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입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찬실이는 복도만치라는 영화에서 출연했던 의상입니다. 그 의상을 감독님 오늘 진행해 주신다고 해서 1시간을 넘게 옷장을 들고 찾아 입고 왔는데 영화는 이렇게 생명력이 오래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장손도 다음에 꺼내보시면 또 다른 의미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배우분들께서 하신 말씀을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영화는 대중 오락 영화라는 질문을 상기시켜드리고요. 질문 못하신 분들 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꼭 제일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리한 영화는 어떤 2D의 회화가 아니라 저는 3D 조각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정말 정성들을 만들었으니까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엔 장소리입니다. 1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손이라는 영화가 근래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시네마틱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영화라는 매체에 가장 충실한 언어들이 곳곳에 묻어져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런 어렵게 만들어진 영화를 극장에서 안 본다면 이거는 영화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국어라는 N차 관람이 아니라 정말 관객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는 기꺼이 극장에서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영화가 가진 공기를 극장 안에서 꼭 많이 느끼고 주변에서도 꼭 극장 가서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